어제 제4350주년 개천절을 맞아 뉴저지에서 기념식이 개최돼 한인 2세와 3세들에게 우리 민족의 뿌리와 정신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 애비뉴 일대가 거리 축제로 북적였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뉴욕주 의회로부터 커뮤니티 센터 내부 공사비 1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 이민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이민 서류 대부분의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이민자들의 기여로 유지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제4350주년 개천절을 맞아 뉴저지에서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한국에서도 학생 등 젊은 층에서 개천절에 대해 잘 모른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는데요. 한인 2세와 3세들에게 우리 민족의 뿌리와 정신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4350주년 개천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작년 9월 한국의 역사와 한국인의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 발족한 단체 아킴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개천절을 기념하고 한인 이민자들, 특히 한인 2, 3세들에게 한국인의 뿌리와 정신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옛날 선조님들이 홍익사상이라는 홍익인간이 되라는 이런 귀한 사상과 이념을 후손들에게 남겨줬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빼앗긴 이 귀한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파하면서 홍익인간 정신을 주제로 강단에 오른 임원들은 개천절의 역사적 의미와 한인 이민자의 정체성 확립, 홍익인간 정신의 현대적 실천 방법 등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신아린 학생은 할아버지가 한국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오늘 한국의 역사에 대해 듣게 돼 좋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킴은 앞으로 해마다 개천절 행사를 개최하고 한국 역사와 한인 이민자 정체성을 바로잡는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오늘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 애비뉴 일대가 거리 축제로 북적였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는 거리에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도 펼쳐지게 되는데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에 할인 행사까지 일석삼조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한샘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거리 축제가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30여 업체들은 거리에 부스를 설치하고 의류, 화장품, 건강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매장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펠팍 상공회 정영민 회장은 이번 행사가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마련됐고 좋은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와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펠팍 한인 상가가 30년 동안 애써서 이렇게 정말 집중된 한인 상가를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꼭 여러분들 이웃들과 또 다른 민족들도 모시고 오셔서 즐거운 이 거리 축제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는 브로드 애비뉴 센트럴 블러와드부터 브링커호프 애비뉴 구간까지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거리에 무대를 설치해 펠팍 유스 오케스트라, 댄스 공연, 노래 자랑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편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타운홀 맞은편에 부스를 마련하고 유권자 등록 및 선거 참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협의회는 그동안 500여 명의 등록을 받았다며 정치력 신장을 위한 한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그동안 유권자 등록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쳐왔던 민권센터가 신규 등록 이민 유권자 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유권자 수는 지역 정치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규모로 이민자와 아시안 커뮤니티 권익 향상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민권센터가 지난 14년 동안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벌인 결과 2018년 9월 21일 기준으로 8만 363명의 신규 이민 유권자 등록을 기록했습니다. 한인과 타민족 신규 유권자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동안 민권센터는 뉴욕 이민자 연맹 등 이민자 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유권자 등록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난 14년 동안 연평균 6천여 명씩 신규 유권자 등록을 받아왔습니다. 존 박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유권자 등록을 한 8만 명은 이민자 밀집 지역인 뉴욕에서 선거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이라고 밝히며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가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권센터는 11월 연방 뉴욕주 본선거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오는 12일 마감된다며 한인 시민권자들의 등록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는 앞으로 연방, 주, 시정부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만큼 반드시 선거에 참여하길 촉구했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가 커뮤니티 센터 내부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한 기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의회로부터 1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 의원은 어제 KCS 플러싱 경로회관을 방문해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KCS 커뮤니티 센터의 내부 공사를 위한 지원금 10만 달러가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KCS는 현재 KCS 커뮤니티 센터 내부 공사비를 모두 1,070만 달러로 책정하고 뉴욕시, 뉴욕주, 한인사회 등을 대상으로 기금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KCS 모금운동은 한인사회를 상대로 1인 100달러 모금운동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가족이나 기업은 강의실이나 사무실, 체육관, 강당 등의 후원자의 이름으로 동판을 부착하는 한편 장소명을 후원자의 이름으로 명명할 계획입니다. 최근 이민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이민 서류 대부분의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영향을 받아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이 몰리면서 역시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현재 이민 서류 대부분의 처리 기간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2달 이상 지연됐습니다. 가족이민청원서의 평균 수속기간은 올해 거의 10개월이 소요됐고 취업이민청원서는 8개월, 노동허가신청서는 4개월이 소요돼 모두 지난해보다 한 달에서 2달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권 신청서의 처리 속도도 지난해에 비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족조총 영주권 신청자와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도 모두 11개월의 서류 처리 기간이 소요돼 지난해에 비해 3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취업 영주권에 대한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되면서 처리 속도가 지체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민권 신청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영향을 받아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이 몰리면서 처리 기간이 지난해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민청원 수수료 면제 신청 자격이 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혜택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이 오는 12월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새로운 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주에 따라 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위한 소득 기준이 달라 일부 연방 빈곤선 150%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사람도 이민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면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새 양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수수료 면제 신청 대상을 연방 빈곤선의 150%인 4인 가족 기준 37,650달러 이하만 인정하는 새 양식을 사용한다고 이민서비스국이 밝혔습니다. 현행 양식은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빈곤층 임시생활보조금, 생계보조비 등 자산소득 심사를 요구하는 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도 자동적으로 이민수수료 면제 신청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신청 시에는 연방소득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 면제 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 전체 항목은 이민서비스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이민자들의 기여로 유지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민자들이 내는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지만 미국 태생 가입자들은 내는 보험료보다 수백억 달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의료 전문 학술 저널 헬스 어페어가 발표한 이민자와 미국인의 건강보험 수혜 실태를 비교한 결과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민자들이 건강보험을 이용해 받은 혜택보다 이들이 내는 보험료가 247억 달러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미국 건강보험 시스템은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의료 혜택에 비해 80억 달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의 경우 이민자들과 그 고용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간 887억 달러에 달했으나 건강보험사가 이들의 진료나 치료에 지출한 비용은 64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반면 미국 태생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거의 250달러 이상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민자들은 보험료는 많이 내지만 정작 건강보험을 이용한 의료 혜택을 훨씬 적게 받고 있는 반면 미국 태생 가입자들은 내는 보험료보다 수백억 달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제 새벽 맨하탄 이스트빌리지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17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학교 2곳이 폐쇄됐습니다. 어제 오전 1시 45분쯤 1레비뉴 11스트리트과 12스트리트에 있는 5층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 건물 전체로 옮겨붙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화재는 6급 알람 규모로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화재로 인해 건물 뒤편이 무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주민 3명과 소방대원 14명 등 총 17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화재 발생 지역 인근 이스트사이드 커뮤니티 고교와 PS19 학교 등도 학생들이 연기에 노출되는 등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 폐쇄 조치했습니다. 미국 최대 서점 체인 바스앤노블이 전자 상거래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밀려 회사를 매각할 방침입니다. 미국 내에 629개의 대형 매장을 비롯해 디지털 서점인 누크를 운영하고 있는 바스앤노블이 아마존과 다른 전자 상거래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 매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스앤노블 회장 레너드 리지오는 회사 매각을 포함한 전략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현재 회사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들이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바스앤노블은 지난 2012년 70억 달러의 연간 매출을 기록한 바 있지만 지난해 37억 원으로 연간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바스앤노블은 지난달 발표한 분기 매출이 7억 9,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 감소하며 올 들어 주가가 18%나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가주 차량국으로 위장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주 차량국은 최근 사기범들이 실제 DMV 위장 웹사이트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운전면허를 신청하거나 예약하려는 고객들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DMV 측은 이 같은 가짜 웹사이트들은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도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제3자에게 팔아 넘길 수 있다며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DMV 측은 공식 웹사이트는 하나밖에 없으며 고객들은 가짜 웹사이트로 인한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대신 웹브라우저에 DMV 웹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LA 일대 유명인들의 집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여온 용의자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최근 몇 개월 동안 LA 일대를 돌아다니며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의 집에 침입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금품을 훔쳐 달아난 10대 남성 3명과 30대 여성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모두 갱단 멤버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오른 유명 스타들의 공연이나 경기 일정 등을 확인해 집에 사람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범행 대상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group continuously changed their attire and appearance, wearing button-down shirts and driving luxury cars, all while scouting the homes of known celebrities and athletes as potential targets. 경찰은 용의자들의 집을 수색한 결과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와 영화배우 맷 데이먼 등의 스타들도 범행 대상에 포함됐다며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출생증명서에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X로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3의 성 X는 유전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특징을 함께 타고났거나 둘 다 타고나지 않은 경우와 스스로의 성 정체성이 남성이나 여성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믿는 성 전환자들이 포함됩니다. 미 전역에서 출생증명서에 X 표기를 허용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 등 3개 주뿐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일 주 전역에서 식수 수질 개선이 필요한 커뮤니티들의 개선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 예산 2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수질 관리 특별 대응팀을 가동해 개선 작업이 필요한 커뮤니티들의 신청 접수와 기술적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의회는 수질 오염물질 지정, 배출 허용 기준 설정 등을 미루고 있는 주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퀸즈 북동부 지역 헬리콥터 교통량이 최대 50%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소음 문제가 당분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항공청은 최근 롱얼랜드 이스트햄튼 공항으로 향하는 헬리콥터의 항로를 퀸즈 북동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현재 항로에서 롱얼랜드 북부 해안가를 따라 이동하는 놀쇼 항로로 변경하는 시범 운용 계획을 15일부터 6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소재 비치과에서 근무했던 한인 여성이 지난 6월 14일 치과 원장으로부터 성추행과 강제 신체 접촉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퀸즈 민사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한인 여성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원장은 어깨와 팔, 허리 등을 강제적으로 마사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영상 19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영상 13도, 토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 대체로 흐리고 습도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